네,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. 오늘은 최저임금법 얘기해 보겠습니다. 김 변호사님, 그제 국회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네. 거기에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식대, 교통비 여러 항목으로 네.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기존에는 최저임금을 계산을 할 때 기본급의 직무수당 정도까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, 그리고 최저임금의 7%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개정을 했습니다. 네. 또한 최저임금법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었는데요. 이 산입 범위를 매년 확대하게 되어서 2024년에는 이 월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. 네.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던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?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,530원이고 네. 정부는 이 금액을 2020년까지 월 10,000원 이상으로 인상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.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내 월급이 늘진 않았지만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정부는 뭐 연봉 한 2,500만 원 이하 노동자는 어쨌든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가요? 어떤가요?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인 면도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번 법 개정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월 정기 상여금으로 받는 금액 중 최저임금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,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의 7%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. 네. 따라서 사실 자기가 받는 급여 중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. 하지만 네. 기본급에 비해서 이런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고 있는 노동자라면 연봉이 2,500만 원 이하라도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좀 더 추가해서 산입이 네.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. 국회는 처음에 연봉 2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연봉 2천만 원 이하 근로자들 중에서도 21만 6천 명 정도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또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연봉 2,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잘못 계산했다고 반발하고 있고, 또 2024년이면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네.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이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은 월 이 정도만큼은 줘라라는 내용의 법인데요.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네. 하지만 본인이 기본급은 낮은데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네. 있다. 사실 이런 경우라면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월 기본급이 150만 원이고 매월 상여금으로 50만 원,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20만 원을 받고 있는 자라면 기존에는 최저임금이 이게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만 원, 현재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요. 기본급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 상여금 10만 원가량과 네. 복리후생비 9만 원가량을 더해서 최저임금으로 월 169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. 네,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대화로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